안녕하세요.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3거래일째 들어오면서 연고점을 다시 한번 경신해 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대형주를 중심으로 움직여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국익 중심의 정책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시장 분위기가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무게추가 좀 실리는 듯한데요. 다만 아직 미중 관계에 대해 무역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뚜렷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조금은 지켜보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오늘은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경제 방송하면 왠지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경제 상식부터 실전 투자에 유용한 정보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 두 분 화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철 한유민 전문가 모시고 시장 진단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간 거의 6%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조금은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요.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피로감이 느껴지면 사실 좀 쉬는 게 맞죠. 쉬는 게 맞는데 여러분은 이제 쉴 때 어떻게 쉬어야 되냐면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주는 비중 조절만 하시고 테마주는 매도하시고 다시 그러니까 매복해서 기다려야 돼요. 이게 뭐냐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급등한 거 계속 따라가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따라가지 말고 계속 길목에서 지키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장을 보시면은 오늘 장에서 딱 눈에 띄는 거 뭐냐면 그동안 안 갔던 종목들이 오늘 또 가요. 그리고 제가 또 얘기 드리지만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신고가인데요. 방산주, 조선주 어제 안 좋았거든요. 어제 안 좋았는데 바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방산 밀린다. 그냥 사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방산주에 밀린다. 그럼 매수하면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시장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올 때가 1월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지수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도주입니다. 이게 1월부터 지수 상승을 동반하면서 같이 올라왔던 게 바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주가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는 이 장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뭘 판단해야 되느냐? 이 주도주들이 방산조선주 이 주도주들이 꺾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꺾일 때 어디를 보시면 되냐? 62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지. 62 이동평균선이 이제 추세선이라고 하는데 이 62 이동평균선을 하회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회를 아직 멀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62도평균 타고 오른다. 그래서 방산조선주가 꺾이지 않은 한 이 장은 계속된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일부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역화폐 관련주들로 매수자가 몰리니까 방산조선에서 자금을 빼서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 화면을 준비해 드렸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 격언 하나 딱 얘기 드릴게요. 제가 자주 쓰는 격언이거든요. 자,
쉽게 끝나지 않은 허니문 랠리인데 이게 허니문 랠리기도 하고 또 저는 뭐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신정부 기대감 랠리 뭐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원래 비정상의 정상화 랠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되게 비정상,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하면 뭐 정치적 뭐 이런 얘기 할 때 정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작년에 우리나라가 되게 디스카운트 된 부분이 올해 조금 바뀌고 있다는 부분이고,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비정상화의 정상화 랠리, 이 랠리에서 제가 유명한 격언 하나 얘기 드릴게요. 주식 투자자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다 같이 손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방산조선이 가면서 뒤에 뒤쳐져 있던 반도체한테 야 일로 와봐 빨리 같이 가자. 그리고 화장품한테 야 너네 빨리 가자 같이 갈 수 있어. 가다가 오늘은 저기 뒤에서 비빌거리고 있던 석유화학주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석유화학주 급등했거든요 오늘. 참고로 얘기 드리지만 제가 수익률 자랑을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금호석유화학 원래 보유 중이에요. 지금 10% 오늘 넘게 상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금의 흐름 이동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책 관련 섹터가 급등하게 되면 지주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고요.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다시 또 방산조선으로 흐름이 돌아오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순환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지수가 밀리지 않고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 급등한 거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눌릴 때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 그 순번이 다시 옵니다. 그 순번이 다시 올 때 다시 그 시세 흐름을 타시면 되고요. 여기 그동안 눌려있었던 오늘 석유화학주 반등인데, 석유화학주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를. 자, 오늘 뭐 솔직한 얘기로 오늘 석유화학주도 가고 뭐 다른 것도 다 가요. 다 가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중국 관련주도 많이 가고 있고요. 중국 관련주 중에 특히 뭐 오늘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좀 이따 제가 얘기할 거예요. 미스터 블루 이 시간에 제가 가지고 나왔던 좀 미스터 블루 상한가예요 오늘. 참고로. 네. 네, 상한가입니다. 자, 미스터 블루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날 얘기 드렸거든요. 이날 6월 4일 날 방송에서 미스터 블루 그냥 원래 히든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히든 안 했어요.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제가. 저도 귀찮아가지고 공개했는데, 귀찮아서 공개한 종목이 지금 상한가 찍고 오늘 지금 현재 22%째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찍고 현재. 그리고 자 보시면 아시겠죠. 오늘 종목들 중에 주로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컨텐츠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면 에이스토리, DNC 미디어 다 이런 거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중국 관련주로 같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르고 있는 건데 중국 관련주도 간다는 거.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정말 못 갔던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롯데케미칼이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요? 롯데케미칼. 지금 롯데그룹이 전체적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게 이 롯데케미칼 때문이거든요. 옛날 호남석유화학, 옛날 호남석유화학이고 지금 이름 롯데케미칼로 바뀌었는데, 이 롯데케미칼, 이 호남석유화학 인수해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났어요. 근데 이 롯데케미칼이 현재 돌아나오고 있다. 돌아나오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그럼 업황이 좋아지고 있느냐? 바닥을 쳤어요, 업황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석유화학 정제 마진이 지금 턴에서 돌아와서 주요 라인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제 마진이 좀 많이 돌아서고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돌아선 건 한 요때쯤 돌아섰거든요. 5월 말에. 근데 지금 현재 반응이 좀 뒤에 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다는 거예요. 주식이 요즘에 여러분 물반 고기반장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다 돌려놓고 아무거나 던져도요. 요즘에 한 20% 갑니다. 그래요? 예, 진짜 20% 가요. 너무 20%. 어렵거든요. 아니 사실. 20% 가죠. 당연히 그래요? 가죠. 예. 네. 저는 가고도 근데 남죠, 당연히. 근데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 6월 3일에 우리 히든 종목이 코나이였고 6월 네. 4일에 미스터 블루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코나이도 상한가, 그 이후에 추가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미스터 블루 오늘 상한가. 그렇다면 금호석이 잡으셨다고 했는데 언제 잡으셨는지. 금호석이 꽤 오래됐어요. 꽤 그러게요. 오래된 네. 종목이고 계속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원래 실적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은데 문제가 뭐냐? 금호석유화학 문제가 이날 이제 시작 발표하고 크게 밀렸는데 이제 향후 전망이 안 좋다. 향후 전망이 안 좋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데 향후 전망이 안 좋다. 근데 여러분 잘 볼게요. 금호석유화학, 근데 여러분들이 왜 자신 있게 왜 금호석유화학을 갔어야 되냐면, 자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밸류에이션이요 수학이 아닙니다. 산수예요, 산수. 여러분 산수 할 줄 알잖아요. 산수를 못 할 수 있진 않잖아요. 3조 원 나오죠. 시가총액 3조 원이죠. 시가총액 3조 원인데 금호석유화학 순이익이 얼마예요? 4천억이에요. 올해 예상이. 올해 예상이 4천억인데 올해 예상 순이익 4천억, 영업이익 거의 4천억인데
시가총액 3조 원이면 PER 8배도 안 나와요. 8배밖에 안 되는 종목이면 묻지마 매수죠. 사실 이 정도면. 여러분 PBR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PER 8배인데 향후 전망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 실적 그대로 4천억대 유지할 것 같은데 원래는 4,500억, 5천억까지도 받는데 이게 타이어 코드 쪽이거든요. 타이어 코드 쪽인데 근데 이게 4,500억 뭐 이렇게 5천억까지는 안 봐도 4천억만 해도 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석유화학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까지 다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걸 뜻한다? 이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 걸 뜻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 시장이 그럼 언제까지 가느냐? 한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면은 제가 또 기가 막힌 또 포인트 하나 잡아왔는데 미국 CPI 이번 주 발표합니다. 뭐 중요합니다. 미국 CPI 좀 높게 나와버리면 근데 미국 이번 달 CPI가 조금 여러분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관세 전쟁을 하고 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조금 반영하는 그러니까 뒷단이 조금 반영됐을 거예요. 지난달 거 뒷단이.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는 PPI는 완전히 반영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관세 전쟁으로 과연 물가가 올랐느냐를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장은 아니다. 우리나라 장은 다르다. 예, 지금 현재 미국 지금 난리나 있죠. 예, 미국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한테 너 미성년자 성접대 받았잖아. 그리고 트럼프는 너 약쟁이잖아.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오늘 다 지웠다고 하는데 예. 다 지웠대요 오늘. 근데 왜 쓰고 지우지? 여튼간에 재밌었어요 저는 나름. 그리고 미국 지금 LA 지금 난리 났죠. 시위 때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근데 오늘 좀 진정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신정부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신정부 모멘텀이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 그 모멘텀이 조금 다르게 반영되는데 이게 이제 어디서 분수령이냐?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중국 관련 얘기하는 게 포인트긴 한데 G7 정상회담이거든요. 이 G7 정상회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G7 정상회담의 주요 국가들 보면은 캐나다, 그 다음에 뭐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 공통점이 있어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G7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G7 전체 GDP가 약 25%, 30%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40%가 넘었단 말이에요. 45%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20% 중후반밖에 안 나오는데 예. 중국이 GDP가 20%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G7에서 조금 더 G7이 아니라 G10으로 가야 된다 해서 인도, 우리나라, 그 다음에 호주를 넣으려고 해요 지금. 근데 이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 다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예. 대중국 포위 전략이에요 이거. 바이든 대통령 때 이걸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주도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초대받은 건데 초대받은 이유 자체가 뭐냐면 G7의 역할을 좀 확대한다. 근데 G7에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게 만약에 이제 넓혀져서 우리가 G10까지 해서 만약에 인도, 호주, 우리나라가 들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G7 정상회담 이런 데서 합의문이나 이런 거 성명서 나오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거기서 G10이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딴소리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미국이 싫어하겠죠. 어려워지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이게 분수령이다. 저는 G7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가 가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 초청 자격인데 정식 참가국이 아닌데 만약 정식 참가국으로 나중에 확대가 되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중국 견제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시장이 한번 또 출렁이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포인트다. 그래서 저는 분수령이 여기다. 그때까지는 좀 마음 편안하게 좀 있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 좀 해봤는데요.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이어서 시장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뭐 더 레벨업을 하려면 이 강력한 수급이 계속해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3천억 원 가까이 물량 담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 수급이 좀 뒷받침될 거라고 보시는지 환율적 측면에선 좀 어떤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오늘도 이제 초반에 장 시작하고 이제 외국인 매도로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이제 또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상승장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예, 자료 보시면서 네, 좋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지 네. 궁금한데요. 또 수급에 관련된 자료인 거죠? 예. 네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 자, 작년 1월을 보시면은 이제 하락세로 내려오던 지수가 이제 반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작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을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상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하면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과 약간 또 작년에 AI 또 관련해 가지고 SK 하이닉스, HM 관련주들이 또 주도하면서 이제 7월까지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이게 이 기간에 보면은 제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24조 여기 순매수한 거 보실 수 있죠. 근데 2028년 8월부터 이제 5월까지 37조를 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근데 우리는 이걸 외국인들이 근데 갑자기 왜 팔았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예, 잠시만요. 네. 화면에, 예. 근데 외국인들이 근데 순매수를 하다가 왜 팔았을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7월까지 쭉 순매수를 들어왔다가 그 상법 개정이 이제 정책에 약간 좀 불만들이 나오면서 이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되면서 순매도를 전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뭐 비상계엄 사태,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는데, 왜 코스피 증시가 더 가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실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온 이유가 지금 뭐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더 뭐 나아질 것 같아서,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 같아서 사실 이것 때문에 들어온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사실 이 상법 개정의 이슈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벤트를 남겨놓고 있는데, 상법 개정이 이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약에 이제 통과를 하게 된다면 코스피 증시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품목별 관세에 부과됐던 것들 완화되고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은 거기서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는 더 상승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런데 사실 뭐 상단을 어디까지 열어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예. 것 같아요. 몇 포인트까지 좀 열어볼까요? 일단은 제가 올해 안에 저는 코스피 신고가를 갈 거로 보는데, 예. 그게 이제 뭐 한 번에 간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제 뭐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이벤트 그게 끝나는 시점에서 조금의 조정은 받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 조정을 받고 건전한 조정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 거기서 더 상승을 해서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한 조정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단은 조금 더 열려 있다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도 김정철 전문가님,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시장 공부,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편하게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카메라 키우시고 스캔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 브리핑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바람입니다. 신정부 정책 방향에 연일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고점이 2,896선인데요. 코스피 3,000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그리고 강하게 부는 정책 테마 관련주들의 거센 바람이 공존하는 우리 시장입니다. 지역화폐부터 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골자는 이 복지 예산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촉매제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청년 배당이나 산후조리비 등을 다양한 복지금을 지역화폐로 좀 지급을 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이 지역화폐가 모두
소진이 되면 그만큼의 현금이 풀리는 효과가 발생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한 의원이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지역화폐 관련주가 어제는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전국 확대 과연 가능한 걸지 의문입니다. 이미 243개 지자체에서 180곳 이상이 지역화폐를 발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도라는 특정 지역에서의 성공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장되었을 때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사실 미지수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재원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또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면 이 인플레이션 우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은 이미 관련주들의 열기로 뜨겁습니다. 한판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직접 수혜주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코나아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플랫폼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플랫폼을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통해서 이윤이 나는 기업부터 여기에 필수적인 데이터 결제 솔루션 등을 제공해서 간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잠재적인 수혜 기업으로 한국전자금융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책이 하드웨어, 즉 키오스크 등으로까지 보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정책 연관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무인화라는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까지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의 열기도 연일 뜨거운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설계된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 화폐의 기능과 좀 연동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가격의 안정성과 가치 보존의 기능을 영위하기 때문에 금융계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요. 출범 이후에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실장 이슈도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 실장이 지속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싣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 시장은 주목을 하면서 어제 금융주 그리고 다날, 카카오페이와 같은 결제, 핀테크까지 강력하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고요. 아직까지 이가 가시화되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자리에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찰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잠시 후에 조금 더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정리해보면은 새로운 정책 그리고 정부의 방향은 언제나 시장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합니다. 이 거대한 정책의 실타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업의 이해관계가 좀 얽히고 설켜 있는데요. 테마는 바람과 같습니다. 세차게 불지만 바람은 언제나 끝나기 마련입니다. 투자에서만큼은 그 비바람을 온전히 맞지 마시고 이 바람의 방향만을 따르기보다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만한 튼튼한 뿌리를 가진 기업 옥석 가리기를 꼭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상 앵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심도 있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철 전문가님, 사실 가시화되기에는 좀 아직 멀었지만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세에서 강력한 시세를 분출합니다.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좀 이 금융업계 오래 좀 종사하다 보니까 스타일이 좀 알아요. 스타일을 안다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2007년에 처음에 은행에 있었고 2008년에 연기금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다음 2008년에 증권사에 있었네요. 증권사에 있다가 2009년 10년에 연기금에 있었고 이제 2009년 10년 11년 이후에 이제 이쪽 시장으로 이제 제가 잠깐 증권사 있다가 이쪽 시장으로 다시 진출했는데 여러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연기금이나 이제 이쪽에 있을 때 연기금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라인에 보면 옆에 금감원이 있어요. 예. 금감원이랑 맨날 아침에 조기축구 했었거든요. 네. 조기축구 했었는데 그때 이제 친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까지 규제 일변도였어요. 근데 그 규제 일변도가 왜 규제 일변도였냐? 금융감독원하고 그다음에 한국거래소 네. 등등에 있던 사람들 중에 약간 규제적 마인드를 갖고 있던 분들이 득세를 했었어요. 규제적 마인드라면 조금 보수적인 통제해야 관점? 된다. 예, 네. 예.
절대 안 된다, 통제해야 된다. 아, 이런,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분들이 좀 윗선에 많이 계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이름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그렇죠.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 이게 네. 돼요. 아, 그분 하지 대놓고 마세요. 자기가 네, 네.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많이 싫어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이제 정치실장이 되셨는데 그러면서 전 이분이 원래 증권선물위원회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약간 규제에서 약간 중립적인 분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정치적 색깔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규제를 해서 성공을 했냐? 절대 성공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올 때 뭐라 그랬냐? 우리나라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우리나라에 여기가 금융 DNA가 정말 뛰어나다는 똑똑하다는 대한민국입니까? 하면서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그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물 시장 2위였고요. 옵션 시장 전 세계 1위였어요. 미국을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옵션 선진국이었어요. 옵션의 천재들만 모였던. 전 세계에서 선물 옵션 거래하는 사람 중에 최고 수준만 모인다는 그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장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나게 죽여놓습니다.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럼 안 하냐? 해외 선물로 다 떠났어요. 한마디로 수수료를 한국 거래소가 다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해외에다 다 퍼준 거예요. 예. 이거 거의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거의 매국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매국. 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조 원을 미국 CME 거래소, 미국 거래소들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이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정체돼 있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오는 STO 여러분 NFT, STO 성공했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전체적인 규제 일변도의 그런 쪽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이게 문제가 있다. 성장하지 못한다.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스테이블 코인에 논란이 많습니다. 정책 방향이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거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하고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장 뭐 해야 된다, 당장 가야 된다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 논의부터 좀 출발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그렇게 좀 옮겨가고 있는 거고요. 관련주들은 물론 지금 올라옵니다만은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종목 다 가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근데 네. 저는 이거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이 가면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제가 PPT 자료에 있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게요. 네. 제가 자료 만들었나? 안 만들었네요. 예, 이제 뺐네요, 제가. 그럼 얘기로 해주세요. 자, 일단 네. 스테이블 코인을 가면은 당연히 뭐 둬야 되냐면 STO를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STO를 활성화시키면 NFT도 활성화시켜야 되고요. NFT 활성화시키면서 뭐도 해야 돼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바로 ETF 같은 것도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움직인 게 전혀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원래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부터 다날부터 원래 다 뭐 관련주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오늘 다날이 어떤가 한번 볼게요. 다날 오늘 좀 밀리고 있죠? 다날은 올라가고 있네요. 그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어제 관련주들이 네. 일제히 뭐 보니까 상한가까지 이런 종목들이 찍었거든요. 원래 STO 관련주예요. 예. STO 관련주, NFT 관련주, 그 전에는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엮여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동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단지 신기루 같은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씩 STO 현재 지금 법안 통과되는 STO나 이런 것부터 먼저 정비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 후에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계속 가고 이게 추세적으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저는 임기를 못 채울 것 같아요. 저는 임기 한 2년도 너무 긴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중간 네. 선거 때 아마 네. 미국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조지 플로이드 사건 터지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시위대가 워싱턴 지지하니까 또 이분이 겁도 많으셔가지고 지하 벙커로 도망가서
국방부 장관이랑 미 육군 합참장한테 뭐라 그랬냐? 시위대한테 발포하라 그랬어요. 근데 미 군부에서 그걸 거부했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근데 발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는 지금 진역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번에 LA 사태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하냐? 트럼프가 오래 가진 못할 거다. 근데 다만 트럼프가 있을 때까지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을 네.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까지 좀 호재를 받아간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또 따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 같이 봐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순번이 있어요. 자, 네. 미국 시장 보면 NFT 시장이 활성화된 다음에 STO로 넘어갔고 STO로 넘어간 다음에 뭘 했냐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도 가상화폐라고 하는데 가상화폐 아닙니다. 암호화폐예요. 암호화폐,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에 ETF를 출시하고 먼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순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따라가면은 결국은 이제 그 뒤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뒤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코인이나 이쪽 부분을 키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왜 키우려고 합니까? 가족들이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가족도 돈 벌어야 되니까. 트럼프 철저히 자기 돈 버는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쪽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이 코인이 미국에서만 거래되고 우리나라 거래 안 되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거래 다 같이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들 누릴 때 다시 봐야 된다. 누릴 때 보고 초반 기세를 여러분들 잘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눌릴 때 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구간은 그렇다면 살짝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신 거죠? 아니요. 아닙니까? 오늘 조정받았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네.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아, 좋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네. 보시면은 물론 김정철 본부장 하는 얘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자 6월 2일 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6월 2일 날 히든 종목 코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역 앞에 된다고 했죠, 제가. 된다고 제가 이런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유행어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저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저 정말 잘합니다,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 자 코나 63% 수익냈어요. 물론 죄송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어제도 사과 방송했는데 이러고 더 갔어요. 맞아요. 더 올라갔어요. 너무나 죄송합니다. 여러분 63%밖에 수익 못 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 또 다시 더 한번 많이 사과드리고요. 내시면 되죠. 예, 사과드리고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은 미스터 블루입니다. 자 참고로 얘기합니다. 6월 4일 날 가지고 나왔어요. 오, 미스터 블루. 매일 하나씩 터지네요, 지금. 예, 오늘 4일까 찍었습니다. 자신 있는데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때 중국 관련주고 중국 웹툰 관련주. 네. 얘네들이 중국 게임은 하는데 중국 게임은 안 될 거지만 중국 게임은 파도 발급해도 중국이 게임을 규제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지금 게임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LOL 롤드컵 때 중국이 우승 못 해가지고 지금 중국 거의 롤드컵 거의 망하는 분위기예요. 화났죠. 근데 우리가 예. 페이커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제가 보다가 페이커 보다가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잘해요. 네. 중국은 거기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우승 못했으면 우승을 했어야지 중국이 롤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중국은 지금 정부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이 우승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중국 우승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만큼 페이커가 대단한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미스터 페이커가 블루가 대단한 그래서. 얘기인데 네, 네. 갑자기 그 게임 그러니까요.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웹툰인데 웹툰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로 중국 무협지만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저는 그래서 6월 4일 날 얘기 드렸고 이게 그 중국 관련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상한가 간 거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갖고 지금 현재 방송 중에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상한가에 매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더 가도 됩니다. 더 봐도 됩니다. 추가로 더 봐도 된다. 자, 제가 지난주에 나왔던 종목 두 종목이 벌써 상한가를 갔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히든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히든 종목입니다. 네. 아래에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명 알려드립니다. 자, 이 종목명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냐? STO, 암호화폐, NFT 다 엮여 있어요. 심지어 원래 예전 대장주예요. 그래요? 네, 예전 대장주고. 뭘까요? 그리고 현재 지역화폐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왜 연관이 돼요? 왜냐면 지역화폐를 여러분 코인으로 네. 만들잖아요. 또 이게 또 달라집니다.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탈리아에 볼로냐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볼로냐라는 지방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전체보다도 국민 소득이 월등히 높아요. 거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역 내 소비예요. 이탈리아 볼로냐 사람들은 지역 내 소비만 합니다.
심지어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 더 비싸더라도 그걸 비싼 값에 더 사요. 왜? 지역이 살아야 되니까. 그게 바로 지역화폐고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연구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소비 자체가 패스트 소비를 하셔야 돼요. 백날 우리가 대형마트 이런 데 사봐야 여러분들이 팔아서 남긴 돈은 대기업으로 다 올라갑니다. 소득이. 그리고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다 공개해드리지 않는 종목들 지금 뭐 아래 QR코드 찍으시면 들어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재밌는 투자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로 지금 뭐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뭐 그동안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뭐 지주사랑 금융회사 이제 쪽이 좀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12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가 되면 상법 개정이 통과했을 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봐가지고 오늘 좀 지주사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 종목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삼성그룹의 딱 지주사라고 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의 지주사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삼성그룹 지주사로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원전 SMR 관련 건설 수주 가능성도 있고 여기 뉴스케일 파워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앞으로 향후에 뉴스케일 파워와 협력해 가지고 SMR 건설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런 이슈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추후에 상법이 개정됐을 때 삼성그룹 이제 지배구조 개편 시 이제 그 시점에서 한번 삼성물산 주식이 또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거 삼성물산 추천드리고요. 네, 차트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삼성물산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지금 투자 일봉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차트로 보시면 오늘 다행히도 좀 많이 안 올라갔네요. 1% 상승 중인데 근데 이제 이게 요번 주에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받고 들어가고 이러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렇게 급하게 많이 오르지 않으면 장중에 그냥 매수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19만 원 선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현재 뭐 6월 10일 11시 37분 구간에서 16만 8,6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철 전문가님 삼성물산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뭐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덩치가 크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이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레미안 아파트 브랜드죠. 아파트입니다. 자, 현재 정부 정책에서 뭐가 있죠? 부동산 공급을 더 늘리겠다.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을 왕창 늘려서 한번 해보자. 근데 저는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요? 중국 사람들은 못 사게 해주세요 좀. 중국 사람들 사니까 백날 만들어봐야 중국 사람들이 사는 것 때문에 공급량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못 사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튼간에 삼성물산이 원래 그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레미안 아파트가 제일 좋았는데 뺏겼거든요. 이제 금액이 그 아파트 금액 빌라 말고 아파트로서 금액이 항상 높았던 게 GS의 자이였는데. 반포의 자이. 근데 이번에 레미안이 뺏었죠 다시 원밸리로 뺏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삼성물산이 옷 의류 브랜드 다 이런 거 이제 상사 일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SMR 그 부분 포인트인데 삼성물산이 뭐도 건설하냐면 원전도 건설합니다. 원전 건설하는 회사들이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소 플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전소 플랜트인데 발전소 플랜트 건설하는 회사 중에 대우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렇게 이 GS건설까지 이 네 회사가 주로 경쟁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같이 엮여있다. 발전소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 현재 상황이. 그리고 삼성물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가 있느냐? 삼성물산 딱 보시면은 아까 이제 뭐 아까 우리 한유민 전문가님 다 얘기한 건데 여기 추가적으로 예. 얘기하자면 이재용 씨가 대주주예요. 이재용 씨 대주주죠, 그렇죠? 지금 대주주인데 이재용 씨가 사실 이거 삼성물산 이 지분 늘리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사태가 이것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요. 원래 삼성물산의 지분 정말 없었던 이재용 회장님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랑 해가지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면서 제일모직을 뻥튀기 해가지고 주가를 네. 그 뻥튀기 한 것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의 그 주 대표님께서 잘리셨죠. 김세훈 회장이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벌어지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까지 이어져서 했던 이유가 뭐다? 삼성물산 지분을 얻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게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뭐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러면서 결국 뭐냐? 결국 삼성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지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 쪽으로 보자면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서 삼성물산이 충분히 수혜받을 수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대표적인 저PBR 관련주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0.8배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이익이 더 나오면 제가 봤을 때 0.3 다시 0.5배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PBR 0.5배로 떨어질 수 있는 이 삼성물산도 상당히 좀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근데 다만 좀 무겁다. 좀 무겁다. 다만 무겁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사 쪽하고 건설 쪽만 잘 되면 충분히 뭐 해결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전망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한유민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차 전지 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고 오늘 뭐 바닥을 다지나 실장 초반에 조금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2차 전지 관련해서는 궁금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향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굳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서 살 종목이 너무 많은데 예. 굳이 지금 2차 전지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사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 종목을 그러면 오늘 하나 더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어떤 시각에서 좀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이제 오늘 제가 또 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요 미코라는 회사인데요. 여기 미코라는 회사는 사실 이게 뭐 딱 지주 회사다라고 이게 정의해서 가져온 건 아니고 이제 계열사를 몇 개 이렇게 좋은 계열사들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일단은 계열사를 보시면은 여기 코미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미코세라믹스, 미코파워 이런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이 실적이 지금 너무 좋아요. 이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세정 코팅 장비, 반도체 장비 이제 회사고요. 미코세라믹스는 이제 세라믹 펄스 히터라는 이제 TC 본도에 열을 제어하는 그런 부품을 이제 생산 납품하는 회사인데 여기 지금 미코세라믹스가 이제 AI로 이제 HBM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펄스 히터에 대한 매출이 급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제가 오늘 미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이게 좀 미코세라믹스가 이제 매출이 너무 급성장하면서 이제 미코에서 원래 미코세라믹스가 미코의 자회사였어요. 근데 미코의 자회사였는데 거기서 지분을 코미코로 매각하면서 여기서 지배구조 개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코세라믹스가 코미코 자회사로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코미코에서 미코세라믹스를 약간 또 중복 상장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이 회사들의 실적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상법 개정이 통과되면 오히려 그 저평가돼 있던 게 원래 주가로 돌아올 가능성을 저는 보고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미코 지금 어떤 구간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미코 이렇게 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차트는 일봉인데 자 월봉을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미코 주봉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근데 지금 미코가 원래 이제 2만 1,000원 뭐 2만 원을 넘어서서 고점을 형성했다가 이제 그 중복 상장
이제 중복 상장, 미코 세라믹스 중복 상장 그 이슈 때문에 진짜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바닥을 다지며 이제 길게 행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올해 들어서 지금 상법 개정 이거 이슈로 지금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좀 쉬어가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방산 조선 쪽으로 이나 뭐 이렇게 또 어저께 쉬어갔던 종목으로 수급이 쏠렸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쉬어가는 날 매수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김정철 전문가님과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새 정부가 어쨌든 이전 정부보다는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기대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중국 관련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탄력을 좀 봤는데 웹툰, 게임, 엔터, 화장품 너무나 다양한 구간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어떻게 좀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면 될지 궁금합니다. 우리 방송 통해서 뭐 첫날 코나이, 그다음 미스터블루 이야기를 다 잡아주셨는데 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중국 거 많이 하지 말자.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중국과 멀어져야 돼요. 사실 저는 중국 그렇게 뭐 개인 감정상으로 그렇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저는 좋아하는 좋아하지 것과 않는데 관련 없이. 이게 제가 예. 얘기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예.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머리 뭐- 차가운 머리로 보자면 중국 네. 관련주 당장은 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를 뭘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미 얘기 드렸어요. 파라다이스 얘기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종도 파라다이스 호텔에다가 중국인들 다 가둬놓고 못 나오게 하자. 거기서 카지노만 하게 하자. 그래서 자꾸 나오면 시끄럽잖아요. 되게 시끄럽고 아이, 막 참,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파라다이스에 좀 이렇게 많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중국 분들 좀 많이 계시고요. 거기서 많이 잘 나오지 마시고 카지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중국인들이 이제 요즘에 단체 관광이나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다녀요. 어떻게 다니냐면 중국 사람들이 제가 최근에 이제 미슐랭 2스타, 3스타 음식점 갔는데 제가 최근에 2스타 권숙땡을 갔는데 네. 절반이 중국 사람이에요. 그래요. 제가 거기 말고 또 모땡을 갔거든요. 이번에 어. 다시 오픈한. 네. 예. 안성재 셰프님이 하시는 뭐 거기 맛있는 갔는데 거 많이 거기도 드시네요. 절반이 네. 중국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예약이 안 돼요. 중국 사람이 절반이 그래요? 넘어서. 그래서 예약이 안 되는 이유가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한류 컨텐츠 때문이다. 그럼 뭘 보면 되느냐? 그런 분들이 그냥 단순히 밥 먹으러 왔을까요? 돈 많으신 왔죠. 분들이죠. 예. 중국 월급을 하루에 한 끼로 먹는 거예요. 한 달 월급을.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사람들은 다 수준이 어마어마하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어디 간다? 카지노 간다. 카지노. 카지노 갈 수밖에 없다. 쇼핑도 파라다이스. 많이 자, 하지 않을까요? 예? 쇼핑이요. 쇼핑을 주로 이제 백화점 가시면 중국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좀 많이 있어요. 많더라고요.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예, 쇼핑보다 쇼핑 해봐야 우리나라 많이 안 남는다. 시세계 백화점 해봐야 많이 남지 않습니다. 어차피 거기 명품 매장 있는 사람들이 명품 매장 주인들이 원래 샷땡이나 뭐 이런 데서 돈 많이 버는 거지. 얘네가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유통 그냥 매출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파라다이스 보시면은 파라다이스가 영업이익이 여러분 너무 간단해요. 영업이익이 한 1,000억 나오거든요. 1,000억 나와요. 근데 시가총액 얼마죠? 1조 2천억. 꼴랑 12배. 평균 PER 약 20배가 넘어갑니다. 중국 관련주. 25배, 20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주로 뭘 하느냐, 이제 피부 관리받고 막 가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하자. 근데 파마리서치를 여러분들 따라가기 너무 이거 진짜 파마리서치 제가 여러분 이 방송에서 제가 팍스윙 TV에서 10만 원에 가지고 나왔거든요. 제가 야금야금. 5배가 왔어요. 5배가. 네. 여기 이 파마리서치를 보지 말고 다른 걸 보자. 다른 거 보자 해서 이제 다른 거에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고 중국 관련 추가로 더 있는데 어떤 거 보냐 엔터 컨텐츠 쪽인데 컨텐츠 쪽은 약간 일회성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넷플릭스 때문에 더 잘 되진 않으니까 어차피 예. 일회성 전략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방송 시간이 다 간 관계로 아래 QR코드 스캔하시면 이 종목들 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